오늘날까지도 물리학이 여전히 풀어야 할 중요한 미스테리가 적어도 4개나 있습니다. 인류는 늘 날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불가능해 보였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다이달로스와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든 그의 아들 이카루스가 투옥된 탑에서 날아갔다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신화였죠. 서기 약 150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이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무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작동되진 않았죠. 분명히 풀어야 할 물리학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음으로 200년이 지나고 네덜란드 수학자 다니엘 베르누이가 날개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었어요. 베르누이의 원리는 굽은 날개 윗부분과 평평한 날개 아랫부분 사이의 공기 압력 차이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실제로 1903년에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여전히 베르누이 이후 200년이 더 걸렸죠. 우리가 항성들을 여행할 수 있기 전에 몇 가지 놀라운 물리학 문제점들을 풀어야 해요. 현 상태로는 화학연소에 의해 추진되는 로켓선을 타고 성간여행은 할 수 없어요.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는 것만큼 로켓선을 타고 별들로 날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2가지 있어요. 우선 항성들이 너무 멀리 있고 둘째로는 우리 로켓들이 너무 느려요. 광속도 너무 느리고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에 도달하는 데만 4년이 걸려요. 현대 로켓선이 알파미 또는 베타 센타우리에 도달하는데 수만 년이 걸릴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가 항성에 여행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여전히 풀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물리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어요. 우선 우주 자체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려야 해요. 현재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우주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 같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문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녁 뭐 먹지? 또 고기야? 지난 100년 동안 우주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에게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기도 한 걸 보여주었죠.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은 현재 여기 있고 저는 현재 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거예요. 시공간 연속체라는 유명한 용어를 만든 사람은 리투아니아계 독일인 수학자, 스위스 취리히의 아인슈타인의 수학 교수 헤르만 민코프스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없어요. 대신에 이젠 시공이 있죠. 이 2개가 연속성에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시공은 이제 4차원 실체이며 종종 기하학적으로 광원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도 불려요. 여기 있는 광원뿔의 중심을 우리 은하라고 합시다.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물건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빛을 보냈던 그 사물에 있는 그대로만 봐요.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빛의 지평이 확장되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광원뿔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야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낼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 만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시공이 중력의 존재에 비틀려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이게 그 다음 한 걸음이었어요. 갑자기 힘으로써의 중력이 사라졌어요. 이제 우린 중력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질량이 있는 데서 뒤틀리게 돼요. 만약 시공간이 중력 질량의 존재에 뒤틀릴 수 있다면 시공이 부러지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시공간이 부러지거나 터지면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로 블랙홀이 갑자기 물리학에서 풀어야 할 2번째 놀라운 문제점이 되었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의 전 동료였던 존 휠러가 1967년에 만든 용어인 블랙홀에 현대 물리학자들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이 시공간을 파열시켜 5차원을 열고 만약 5차원이 있다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블랙홀은 중력에 의해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가속하는 궤도를 도는 가스와 빛이 있는 자연의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는데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린 블랙홀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의 은하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 지구에 있는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난 실험실이네요. 유럽의 강입자 충돌기 LHC는 아원자 시공간과 그 안에 있는 입자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26.9km 길이의 지하 실험실이에요. 강입자 충돌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계 중 가장 커요. 강입자 충돌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지하 전자석에 의해 가속되어 양성자와 다른 입자들 같은 걸 박살내요. 이 입자들을 거의 빛의 속도로 강하게 가속시킨 후 예를 들어 금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과 충돌해요. 그리고 나서 이 폭격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여러 개의 작은 기본 입자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색 그리고 맛의 온갖 종류의 쿼크로 말이죠. 그리고 아니요, 초콜릿 맛 쿼크는 없어요. 양자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제 강입자 충돌기를 더욱 강력하게 해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블랙홀은 이런 양자 수준의 충돌을 하는 동안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아주 작은 양자 크기일 거고요. 아마 소멸되기 전에 몇 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 선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블랙홀이 바닥을 통해 떨어져 지구의 중심부로 가서 행성을 삼켜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장담했어요. 알게 돼서 다행이죠? 강입자 충돌기 업그레이드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시공간이 뭔지 알아내기 위한 필요성의 일환이죠. 안 그러면 이 작은 행성 지구에 갇혀서 한 번도 우주를 탐험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시간 또한 우주의 미스테리의 일부예요. 어쨌든 시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간의 미스테리는 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진전이 이루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소문에 의하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에서 문자 C는 상수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우주의 보편적인 상수이기 때문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빛이 물이 든 유리잔을 통과하면 더 느려지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은 바로 자기가 항상 빛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만 관심을 쏟았고 얼마나 빛이 느리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의 동료 수학자인 사티 앤드라 보스와 함께 그들은 1920년대 초에 빛을 멈추는데 얼마나 많은 반투명 물질이 필요한지를 계산했어요. 이 물질은 아인슈타인 보즈 응축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곤 믿지 않았죠. 1990년대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버드대 르네 베스티가르 하우 박사는 나트륨 가스의 원자를 절대 0도의 10억 분의 1도까지 초냉각시켜 아인슈타인 보즈 응축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거죠. 겨울에 제 침실보다 더 추워요. 이 온도에서 나트륨 구름 원자들이 서로 결합해 하나의 큰 원자로 작용해요. 아인슈타인 보즈 응축 속의 시공간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드디어 양자 크기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은 시공간이라는 기본 구조를 손에 넣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 보즈 응축 안에서 빛이 멈췄어요. 시간이 멈췄죠. 그리고 물리적 원자들이 바로 다른 곳으로 순간 이동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획기적인 발전은 단지 실험실 개발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물리학이 이런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을 실험실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 사회와 정치 생활의 실제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 풀어야 할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현재 문명은 성간 여행을 포함해 우리가 지금 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멋진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필요한 진보된 양자 기술의 건설, 제조, 분배를 깨닫기 위한 충분히 강력하고 충분히 안전하고 또 충분히 편리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에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항성들이죠. 원자의 핵을 함께 묶어놓는 힘을 강력이라고 불러요. 이는 우주 에너지의 모체죠. 항성은 거대한 내부 중력에 의해 수소 원자가 붕괴할 때 이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걸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현대 문명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융합로를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에너지의 폭발로부터 강한 힘을 방출하는 수소폭탄도 있지만 수소폭탄은 딱히 사용하기 편리한 에너지원은 아니니까요. 그쵸? 선진국에는 방사성 플루토늄의 크고 불안정한 원자의 핵을 분해함으로써 강력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원자 핵분열 원자로예요. 그리고 이 원자로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핵분열 원자로는 가능한 한 빨리 가동 중단해야 해요. 가동 중인 핵융합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쟁은 많은 기술적, 경제적 장애에 직면해 있어요. 현재 프랑스 남부에서 건설 중인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 이터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중수소 플라즈마의 러시아식 토카막 설계를 이용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예요. 35개국으로 구성된 협력단이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미 35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진해 오고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약 30개의 다른 핵융합로 프로젝트도 여러 국가에서 건설 중에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아직 지속적인 반응이나 순에너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세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핵융합 에너지를 기다리며 숨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걸 제가 불타는 질문이라고 하죠.